국회의장이 없죠. 없습니다. 국회는 공전하고 있겠네요. 네, 국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선거는 있고. 네. 그러면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6.13 선거 이후에 그 후반기 원구성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까지 국회는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이 국회가 공백 상태인데요. 네. 열린 국회가 하나 있습니다. 방탄 국회는 열려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중년단이라고 저희가 국회를 요새 비판하고 있어요. 네. 네. 참 너무 안타깝고 참 국민들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국회가 이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홍영표 대표가 네. 아예 한국당 빼고 본회의 열자. 네. 오늘 기자회견 연다고 하셨어요. 네, 내일 이제 2시에 네. 그 다른 야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함께 네. 본회의 열자고 방탄국회 철회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장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장 없이 불가능하다는 걸 그분들도 알 거 아닙니까? 알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방탄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예. 되지 않게끔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목적 말고는 이 모순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채용 비리로 네. 이제 구속영장도 네. 청구된 이런 상황인데 지금 홍문종 의원, 네.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지금 세 분이에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 그 답답하다고 기자회견은 하시지만 이 내부에서 방법은 없는 겁니까? 국민들이 없습니다. 보기에도 참 답답해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 아예 없애라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도 네. 옛날처럼 무슨 권위주의 시대거나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어서 네. 뭐 국회의원이 뭐 어떤 뭐 얼토당토하는 죄를 씌워서 국회의원을 체포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네.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여야 모두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네.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3일에 네. 그 개헌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되고 네. 국민 소환 제도까지 네. 이번 헌법에 넣자고까지 했던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샐 틈 없는 방탄국회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2월달, 4월달, 6월달, 짝수달에는 임시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교섭단체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서 합의를 해서 합니다. 네. 그래야 어떤 것들을 할지가 다 정해지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도 본인들 혼자 냈다는 얘기는 만약 합의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6월 4일이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날 만약에 본회의 개의를 잡았다라고 네. 하면 자유한국당은 절대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면은 6월 1일, 네. 2일, 3일 동안에는 검찰이 권성동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월 32일 회기가 끝나자마자 네. 6월 1일 날 바로. 한 것입니다. 물샐 틈 없는 방탄이죠. 그런데요, 그 6.13 이후에 하자는 것은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12석이 걸려 있는데 네. 이 12석을 통해서 제1당,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꿈도 크신 거죠. 네? 꿈도 크다. 그러니까 왜 6.13 이후에 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봐서는 그 홍준표 대표가 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네. 9석 플러스 알파라고 알파를 하셨죠. 얘기하셨잖아요. 도대체 그분은 원래 6 플러스 알파였는데 네. 9 플러스 알파로 늘어났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분은 그런 선거 결과 전패가 되더라도 네. 당대표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로 뭐 당대표 진퇴를 걸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정말 너무너무 이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서 네. 사시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예. 정말 개짖는 소리라고 네. 대놓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이 정세를, 정국을 인식하시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꿈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네. 12석 가운데 몇 석 정도 자신하고 계십니까? 원내 저희가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경북 김천에는 네.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곳에 후보를 출마시켰는데요. 네. 저희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 예. 저희 여당에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 네. 국민들께서 저희 집권 여당에게 더 책임감 갖고 일하라고 네. 많은 의석을 다시 키워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1석 가운데 몇 석? 11석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기대고 현실은 어떤지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11석 다 되면 예.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 많으시군요. 한 석은 저희가 못 내서.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요. 7주 만에 55.7%에서 50.8%로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좀 더 국민들의 이렇게 어려운 네. 그 경제 문제 잘 네. 챙기라는 채찍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저희가 체포동의안 그 염동열 홍문정권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하지 않았나 이거에 대한 회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희가 20대 국회에 야당으로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1년도 안 돼서 여당 의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꿈은 여당 의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왜 야당 1년밖에 안 한 더불어민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줬는지 저는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촛불 들고 겨우 내내 국민들이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망각하고 이 적폐 중에 적폐의 상징이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그리고 이런 부정의한 의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탈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정말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국민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 권성동 체포 동의안을 또 우리가 표결에 임하게 된다면은 네. 저희 여당 의원들은 한 사람의 이탈표도 없이 찬성을 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최저임금 여파가 올 초에도 최저임금이 최강비단이었거든요. 이 최저임금 여파가 특히 젊은 층들에게 네.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끝으로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그래도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가 네. 점입가병 수준입니다. 그 KTX 여승무원 사태 항상 관심 그 갖고 한노위에서 같이 예, 있었습니다. 관심 갖고 항상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 재심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앞서 저희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재심이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만들거나 특별재판소와 관련된 법도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국회에서 뭔가 이번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 양승태 대법원에서 네.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 마지막 어쨌든 정의의 심판자로 대법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어떤 그런 이렇게 뭐 쟁점 있는 사안에서 판결을 내주면은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네. 대법원 판결이니까 다 수긍하고 싸움이 다 네. 정리가 되는 것이었는데 늘 그랬죠. 대법원은 다를 거야.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네. 근데 이번에 보면서 야, 대법원이 본인들의 상고법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권과 뭔가 딜을 하고 이랬다는 것.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뭔가 판결을 내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법원 행정처가 그런 것들 뒷받침한 문서를 작성했다는 걸 보면서 너무나 끔찍합니다. 정말 네. 국민들의 이런 사법 불신을 어떻게 정말 해소해야 될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다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찾아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홍영표 대표가 네. 아예 한국당 빼고 본회의 열자. 네. 오늘 기자회견 연다고 하셨어요. 네, 내일 이제 2시에 네. 그 다른 야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함께 네. 본회의 열자고 방탄국회 철회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로지 방탄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 예. 되지 않게끔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목적 말고는 이 모순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채용 비리로 네. 이제 구속영장도 네. 청구된 이런 상황인데 지금 홍문종 의원, 네.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지금 세 분이에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 그 답답하다고 기자회견은 하시지만 이 내부에서 방법은 없는 겁니까? 국민들이 없습니다. 보기에도 참 답답해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 아예 없애라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도 네. 옛날처럼 무슨 권위주의 시대거나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어서 네. 뭐 국회의원이 뭐 어떤 뭐 얼토당토하는 죄를 씌워서 국회의원을 체포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네.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여야 모두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네.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3일에 네. 개헌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되고 네. 국민 소환 제도까지 네. 이번 헌법에 넣자고까지 했던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샐 틈 없는 방탄국회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2월달, 4월달, 6월달 짝수달에는 임시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교섭단체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서 합의를 해서 합니다. 네. 그래야 어떤 것들을 할지가 다 정해지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도 본인들 혼자 냈다는 얘기는 만약 합의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6월 4일이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날 만약에 본회의 개의를 잡았다라고 네. 하면 자유한국당은 절대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면은 6월 1일, 네. 2일, 3일 동안에는 검찰이 권성동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월 32일 회기가 끝나자마자 네. 6월 1일 날 바로 한 것입니다. 물샐 틈 없는 방탄. 그런데요, 그 6.13 이후에 하자는 것은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12석이 걸려 있는데, 네. 이 12석을 통해서 제1당, 원내 일당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꿈도 크신 거죠. 네? 꿈도 크다. 국회의장이 없죠. 없습니다. 국회는 공전하고 있겠네요. 예, 국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선거는 있고. 네. 그러면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6.13 선거 이후에 그 후반기 원구성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까지 국회는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이 국회가 공백 상태인데요. 네. 열린 국회가 하나 있습니다. 방탄 국회는 열려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중년단이라고 저희가 국회를 요새 비판하고 있어요. 네. 네. 참 너무 안타깝고 참 국민들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국회가 이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홍영표 대표가 네. 아예 한국당 빼고 본회의 열자. 네. 오늘 기자회견 연다고 하셨어요. 네, 내일 이제 2시에 네. 그 다른 야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함께 네. 본회의 열자고 방탄국회 철회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장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장 없이 불가능하다는 걸 그분들도 알 거 아닙니까? 알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방탄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 예. 되지 않게끔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목적 말고는 이 모순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채용 비리로 네. 이제 구속영장도 네. 청구된 이런 상황인데 지금 홍문종 의원, 네.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지금 세 분이에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 그 답답하다고 기자회견은 하시지만 이 내부에서 방법은 없는 겁니까? 국민들이 없습니다. 보기에도 참 답답해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 아예 없애라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도 네. 옛날처럼 무슨 권위주의 시대거나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어서 네. 뭐 국회의원이 뭐 어떤 뭐 얼토당토하는 죄를 씌워서 국회의원을 체포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네.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여야 모두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네.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3일에 네. 개헌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되고 네. 국민 소환 제도까지 네. 이번 헌법에 넣자고까지 했던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샐 틈 없는 방탄국회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2월달, 4월달, 6월달, 짝수달에는 임시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교섭단체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서 합의를 해서 합니다. 네. 그래야 어떤 것들을 할지가 다 정해지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도 본인들 혼자 냈다는 얘기는 만약 합의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6월 4일이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날 만약에 본회의 개의를 잡았다라고 네. 하면 자유한국당은 절대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면은 6월 1일, 네. 2일, 3일 동안에는 검찰이 권성동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월 32일 회기가 끝나자마자 네. 6월 1일 날 바로 한 것입니다. 물샐 틈 없는 방탄이죠. 그런데요, 그 6.13 이후에 하자는 것은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12석이 걸려 있는데, 네. 이 12석을 통해서 제1당,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꿈도 크신 거죠. 네? 꿈도 크다. 그러니까 왜 6.13 이후에 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봐서는 그 홍준표 대표가 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네. 9석 플러스 알파라고 알파를 하셨죠. 얘기하셨잖아요. 도대체 그분은 원래 6 플러스 알파였는데 네. 9 플러스 알파로 늘어났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그때 국회에 야당으로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1년도 안 돼서 여당 의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꿈은 여당 의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왜 야당 1년밖에 안 한 더불어민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준 저는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촛불 들고 겨우 내내 국민들이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망각하고 이 적폐 중에 적폐의 상징이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그리고 이런 부정의한 의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탈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정말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국민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 권성동 체포 동의안을 또 우리가 표결에 임하게 된다면은 네. 저희 여당 의원들은 한 사람의 이탈표도 없이 찬성을 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최저임금 여파가 올 초에도 최저임금이 최강 비단이었거든요. 이 최저임금 여파가 특히 젊은 층들에게 네.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끝으로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그래도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가 네. 점입가병 수준입니다. 그 KTX 여승무원 사태 항상 관심 그 갖고 한노위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관심 갖고 항상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 재심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앞서 저희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재심이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만들거나 특별재판소와 관련된 법도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국회에서 뭔가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 양승태 대법원에서 네.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 마지막 어쨌든 정의의 심판자로 대법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어떤 그런 이렇게 뭐 쟁점 있는 사안에서 판결을 내주면은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네. 대법원 판결이니까 다 수긍하고 싸움이 다 네. 정리가 되는 것이었는데 늘 그랬죠. 대법원은 다를 거야.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보면서 대법원이 본인들의 상고법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권과 뭔가 딜을 하고 이랬다는 것.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뭔가 판결을 내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법원 행정처가 그런 것들 뒷받침한 문서를 작성했다는 걸 보면서 너무나 끔찍합니다. 정말 네. 국민들의 이런 사법 불신을 어떻게 정말 해소해야 될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다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찾아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홍영표 대표가 네. 아예 한국당 빼고 본회의 열자. 네. 오늘 기자회견 연다고 하셨어요. 네, 내일 이제 2시에 네. 그 다른 야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함께 네. 본회의 열자고 방탄국회 철회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로지 방탄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 예. 되지 않게끔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목적 말고는 이 모순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채용 비리로 네. 이제 구속영장도 네. 청구된 이런 상황인데 지금 홍문종 의원, 네.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분은 그런 선거 결과 전패가 되더라도 네. 당대표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로 뭐 당대표 진퇴를 걸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정말 너무너무 이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서 네. 사시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예. 정말 개짖는 소리라고 네. 대놓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이 정세를, 정국을 인식하시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꿈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네. 12석 가운데 몇 석 정도 자신하고 계십니까? 원내 저희가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경북 김천에는 네.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곳에 후보를 출마시켰는데요. 네. 저희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 예. 저희 여당에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 네. 국민들께서 저희 집권 여당에게 더 책임감 갖고 일하라고 네. 많은 의석을 다시 키워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1석 가운데 몇 석? 11석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기대고 현실은 어떤지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11석 다 되면 네.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 많으시군요. 한 석은 저희가 못 내서.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요. 7주 만에 55.7%에서 50.8%로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좀 더 국민들의 이렇게 어려운 네. 그 경제 문제 잘 네. 챙기라는 채찍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저희가 체포동의안 그 염동열 홍문정 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하지 않았나 이거에 대한 회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희가